여러분, 지금 이 순간 찬장 안에 아몬드가 있으십니까? 냉장고 안에 브라질 너트가 있으십니까? 명절 때 드시던 볶음 땅콩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만 드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22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 콩팥 기능을 지켜보며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리려 합니다. 왜 평생 절제하며 사신 분들이 결국 투석실에 오게 되는가? 그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신장내과를 전공한 김태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할 위험한 견과류. 둘째, 오히려 콩팥을 보호하는 견과류. 셋째, 왜 65세 이후에는 건강식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가?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찬장 정리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자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신다. 견과류는 건강식이니까 괜찮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콩팥은 젊은 시절의 콩팥과 완전히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콩팥의 여과 기능을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합니다. 20세를 기준으로 보면 40세에는 약 80 정도, 60세에는 약 60, 70세에는 절반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젊을 때는 쉽게 배출되던 성분들이 노년의 콩팥에서는 훨씬 오래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옥살레이트입니다. 젊은 콩팥에서는 몇 시간 안에 빠져나가던 성분이 70세 이후에는 혈액 속에 오래 남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콩팥 조직은 점점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섬유화라고 합니다. 문제는 한번 굳은 콩팥 조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건강 정보가 젊은 신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직 65세 이상 어르신의 콩팥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이나 발이 자주 붓습니까? 소변에 거품이 생기십니까? 예전보다 쉽게 피로하십니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찬장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어르신의 남은 콩팥 기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아몬드는 건강식 아니었습니까? 매일 먹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 기준에서는 분명 좋은 견과류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5세 이후의 콩팥입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인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옥살레이트가 콩팥 조직 안에서 염증 반응을 계속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콩팥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염증을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염증은 섬유화를 만들고 섬유화는 콩팥 기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질수록 옥살레이트는 더 배출되지 못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장 안에는 원래 옥살레이트를 분해하는 좋은 세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세균이 줄어듭니다. 항생제를 자주 드신 분들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결국 같은 아몬드 한 줌이라도 70세 이후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분이 떠오릅니다. 수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68세 박성민 어르신입니다. 술도 안 드셨고 과자도 끊으셨습니다. 대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틴인 수치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들보다 더 잘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 질문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어르신들께 땅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까먹던 추억이고 TV 보며 한 알씩 집어 드시던 익숙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땅콩의 위험은 아몬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위험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름의 독소인데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매우 위험하게 보는 물질입니다. 땅콩은 수분 함량이 높고 껍질 구조가 얇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 보관했거나 조금 눅눅한 땅콩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냄새도 잘 안 나고 겉보기에도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볶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온 아플라톡신은 간에서 독성 형태로 바뀐 뒤 결국 콩팥으로 배출됩니다. 즉, 콩팥이 마지막 처리장이 되는 겁니다. 젊은 콩팥은 어느 정도 버텨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콩팥은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독성 물질이 오래 머물며 콩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거의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됩니다. 두 번째 위험은 나트륨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볶음 땅콩은 대부분 짭짤하게 가공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싱겁게 드시면서도 땅콩은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콩팥의 아주 작은 혈관들까지 전달됩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위험은 칼륨입니다. 땅콩은 칼륨 함량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는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이미 콩팥 사구체를 손상시키고 있고 고혈압은 혈관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독소와 나트륨, 그리고 높은 칼륨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버텨낼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집에 오래된 땅콩이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눅눅하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오늘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이시고 신장 수치 이상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땅콩 섭취 자체를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견과류는 브라질너트입니다. 아마 건강식품 매장에서 한 번쯤 추천받아 보셨을 겁니다. 항산화에 좋다, 노화 방지에 좋다, 셀레늄이 풍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 매우 풍부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셀레늄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되어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과잉의 기준선 자체가 크게 낮아집니다.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흡수율이 매우 높은 형태입니다. 몸 안으로 거의 그대로 흡수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노화된 콩팥은 이 셀레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성분들이 세포 안에 남아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에 좋은 성분이 오히려 과잉이 되어 독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브라질너트 한두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3알, 4알씩 드시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견과류를 함께 갈아 건강 주스로 드시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브라질너트가 조금만 들어가도 셀레늄 농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정성껏 갈아 드신 것이 오히려 콩팥에 강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에는 인 성분도 많습니다. 콩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인이 쌓이고 결국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질수록 골다공증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과 뼈가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 이상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브라질너트는 건강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노년의 콩팥은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앞에서는 콩팥에 부담이 되는 견과류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콩팥을 보호하는 견과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견과류도 만성 콩팥병이 이미 진행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호두 4-5알 정도를 먹습니다. 22년 동안 수천 명의 콩팥을 지켜본 신장내과 의사로서 제 자신의 콩팥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왜 호두가 중요할까요? 우리 콩팥은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들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탄력을 잃은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굳어가는 혈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염증 반응입니다. 앞에서 아몬드 이야기를 하면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콩팥 조직이 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호두의 오메가3는 이 염증 신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 안에서 과열된 염증 반응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만성 콩팥병 환자군에서 미세 단백뇨가 감소하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째, 호두의 얇은 갈색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쓴맛 때문에 떼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그 껍질 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오래된 호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쩐내가 나는 호두는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보관하시고 드실 때 바로 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4알에서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콩팥 건강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견과류는 호박씨입니다. 어릴 적 가을이면 할머니께서 늙은 호박을 손질하시며
씨를 따로 말려두시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 안에는 지금 의학적으로도 주목받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콩팥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옥살레이트 기억하시죠? 마그네슘은 장 안에서 옥살레이트와 먼저 결합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성분이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 안에서 일부를 붙잡아 배출하도록 돕는 겁니다. 콩팥까지 부담이 전달되기 전에 한번 걸러주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혈관 보호입니다. 마그네슘은 신장 혈관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담장에 금이 가지 않도록 조금씩 보강해주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호박씨의 또 다른 장점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아몬드와 비교하면 옥살레이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아몬드 대신 호박씨로 바꾼 뒤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던 75세 어르신께서 간식을 호박씨로 바꾸신 뒤 부종과 염증 수치가 안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아침에 발 붓는 게 덜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어르신에게는 아주 큰 차이였습니다. 다만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염 제품이어야 합니다. 짭짤하게 가공된 호박씨는 오히려 나트륨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20g 정도 한 줌 이내가 적당합니다. 특히 오후 시간 출출할 때 간식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먹는 습관입니다. 과하게 드시는 순간 좋은 음식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아마씨입니다. 혹시 요즘 변비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변비와 콩팥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은 점점 느려집니다. 장 안에 오래 머무른 노폐물은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독소들은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콩팥이 혼자서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씨는 이 과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장 안에서 노폐물과 독소들을 붙잡아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콩팥이 혼자 감당하던 일을 장에서도 함께 나눠 처리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그난입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은 곧 콩팥 건강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콩팥 자체가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마씨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콩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결국 콩팥의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드시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볶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생아마씨는 일부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곱게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째로 드시면 껍질이 단단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수분 없이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아마씨 가루 한 큰술 정도에 물 2컵 정도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83세 어르신 한 분도 기억납니다. 3달 정도 꾸준히 드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배가 편해지니까 몸 전체가 훨씬 가볍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콩팥의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견과류들은 단순히 콩팥만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노년 건강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두입니다. 혹시 요즘 물건 둔 곳이 자꾸 기억나지 않거나 하려던 말을 잠시 잊으시는 경우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뇌혈관도 함께 노화됩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신경세포 기능도 점점 둔해집니다. 호두의 식물성 오메가3는 뇌세포막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속도가 더 느렸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콩팥 혈관과 뇌혈관을 함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호박씨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뼈도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칼슘과 미네랄 균형에 깊게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호박씨 속 마그네슘은 뼈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골밀도 유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콩팥과 뼈를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마씨입니다.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십니까? 사실 콩팥 건강은 결국 혈관 건강과 연결됩니다. 아마씨 속 식물성 오메가3와 리그난 성분은 혈관 내피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이 안정되면 콩팥도 훨씬 편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과하지 않게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5세 이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몬드를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몬드를 줄이고 호두와 호박씨, 그리고 아마씨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바꿔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었고 아침마다 심했던 부종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과 함께 수원 화성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말없이 천천히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콩팥은 되돌릴 수는 없어도 멈출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습관을 멈추는 순간부터 악화 속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년 동안 신장내과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당장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 오래된 아몬드와 땅콩을 확인하십시오. 둘, 브라질 너트를 건강식처럼 드시고 계셨다면 양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셋, 내일 아침부터는 호두 4-5알 정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투석실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어르신의 콩팥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콩팥은 어르신의 선택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꼭 건강하십시오. 시니어 웰빙 스토리였습니다.